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구기자의 명사 초청 그 프로그램의 아주 첫 번째 손님으로 김정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뵀을 때는 한국 멘토링 협회 회장으로 또 한국 라이프 코치의 직전 회장으로 그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을 직접 이제 지도받고 체험하면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김정태 회장님 스스로 좀 근황 말씀 좀 해주시고 예,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뭐 저는 이제 작년 여름에 우리가 함께 라이프 코치 최고의 과정, 그죠? 네. 영성 마스터 과정도 함께 했었죠, 그죠? 네. 예. 의식 코칭과 영적 멘토링 함께 의식에 대한 코칭도 하면서 영적 멘토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려버렸네요. 그동안 그쪽에서 함께 하다가 이제 사실은 이쪽 그 장안평 쪽으로 영성 방송, 영성 멘토 방송 이걸 이제 한번 준비를 하느라고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우리 방송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고 준비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라이프 코치 최고의 과정도 하고 또 웃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이제 끝에 가면 사실 웃음이에요. 세상을 그냥 웃게 됩니다. 그래서 웃음 박사 자격증 과정도 또 운영하고 있고 이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해서 하이데거가 그렇게 얘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게 사실은 그 말 속에가 자기 존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사 스피치 과정을 하는데 그 속에서 스피치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정립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완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정태 회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프로필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멘토링이라고 우리가 멘토링 뭐 많이 잘 아시겠지만 멘토링은 원래 이타카 왕국의 왕세자를 왕의 제목으로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훌륭하게 키운 그 스승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근데 이 스승이 어떻게 해서 그 왕세자를 왕의 제목으로 성장시켰는가?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멘토링 협회 이제 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그러므로 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꼭 이룰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코칭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라이프 코치 협회에 저는 이제 직전에서 이제 회장으로 좀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라이프 코치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중에서 옛날에 제가 IT 쪽에도 좀 사업을 했었고 바이오 시대 때도 제가 이제 유전자 연구소를 하면서 머리카락으로 인간의 성향을 분석해내는 그런 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 상담사들을 한 1000명 정도 배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우리 엘빈 토플러라고 아시죠? 미래학자. 그 미래학자가 제 3의 물결을 얘기했는데 그게 정보화 시대, 정보혁명이라고 그러죠. 제4의 물결을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게 제4의 물결이 그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제5의 그 물결이라고 해서 제5의 혁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성에 대한 부분을 한 20여 년 동안 쭉 연구를 해오면서 앞으로 사람이 영성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링의 한 부분이 정신적인
그러니까 심리 상담과 그 다음에 정신 분석과 그 다음에 영성 치유 이렇게 한 세 가지에 묶어서 연구를 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누구보다도 그 김 회장님으로부터 그 치유와 회복을 받았던 그 기억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 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네. 또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그 상처받았던 그런 일들, 네. 그런 것들로부터 좀 회복할 수 있게 네. 또 용기와 어떤 위로를 주셨고 또 그러는 사이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계기도 되었고 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했던 분들과의 어떤 관계도 아주 그 바람직하게 좋게 만들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 중에 예. 금년 뭐 2023년 들어서 지금 거의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그 좋다는 4월과 5월의 중심에 이제 있는데 네. 이 새해 새 정부를 맞이하면서 네. 하반기 계획이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멘토링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이제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는 욕구에 대한 5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아 실현을 됐다 하더라도 자아의 단계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만족이 사실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했던 부분들은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상당히 제 삶이 어려웠던 그런 고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고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업도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실패도 많이 겪어봤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이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불안하다든가 또는 두려움이라든가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뭐 그런 데에 대해서 힘이 생기고 또 뭐 내가 지식을 쌓고 내가 습득한 정보만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해결이 어려워요. 대부분 보면. 네. 이 부분이 어디서 제가 이제 그걸 답을 찾아면 사실은 영성이라는 부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에 도달하지 않고는 그게 끊임없는 그런 어두운 그런 터널들을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뭐랄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데 아직 영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부족하죠. 아직도 한 5%에서 10%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영적인 그런 치유들을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주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영성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아주 쉽게 말씀해서 영성이란 뭡니까? 어떤 겁니까? 참 아주 뭐 영성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뭐 불교나 각 종교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뭐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도 영성에 대한 정의들이 많은데 제가 내리는 어떤 영성에 대한 부분은 신의 성품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
또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열반에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품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이런 거예요. 우리 한 인간이 보면 우리는 이제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이라는 부분들이 자기 안에 다 잠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상처라고 그러죠, 상처. 네. 그런 걸 토출해내 가지고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막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에서 다 되는 겁니다. 무의식.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의식의 한 분야가 잠재의식도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데 무의식의 한 부분이 무의식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존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걸 영의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영의식. 의식이.